고혈압은 거부하시면 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혈압약은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따라주시면 약도 끊을 수 있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임지윤입니다.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인데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혈압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 아주 큰 손상을 입히고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고혈압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편원내과 김지희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편환내과 의원의 원장 김지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리는 고혈압,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말 그대로 고혈압, 혈압이 높은 질환을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없는 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져 있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선 이상이 되면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질환으로 명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은 수축기 압력은 140의 밀리미터 머큐리 또는 이완기 혈압은 90mm 머큐리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이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다 똑같이 먹었는데 내 친구도 70살이고 나도 70살인데 내 친구는 혈압이 괜찮고 나는 왜 고혈압일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생활 습관,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어떤 환경 속에서 본인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비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원인이 딱 어떤 거다라고 특정해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왜 내가 고혈압이 걸렸고 왜 걸렸냐는 걸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원인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명하기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 기계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이 높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혈압이 높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원인이 뭔지를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증상들이 또 궁금합니다. 증상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환자분들이 내가 두통이 있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너무 높더라. 그래서 이제 두통이 증상처럼 인식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혈압은 그냥 혈관에서의 압력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증상이 없지만 아주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이 뭐 대략 180까지 올라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풍선에다가 공기를 많이 넣었을 때 막 빵빵해지면 이렇게 텐션이 느껴지듯이 그런 식으로 혈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함이 많이 느껴지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두통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증상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제 먼저 언급드릴 거는 이제 고혈압이 생길 때쯤에 환자분들이 고혈압으로의 증상이 아니라 고혈압이 생기면서 몸의 어떤 힘듦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간혹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고혈압의 진단을 먼저 조금 언급드리면 이제 저희가 혈압이라는 거 환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듯이 혈압은 잴 때마다 틀려요. 근데 잴 때마다 틀린데 어떨 때는 높고 어떨 때는 낮고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내 혈압이 맞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사실은 연속성입니다.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 있듯이 혈압은 이제 연속 변수인데 우리가 그런 연속적으로 혈압이 나타나는 그 수치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의 평균, 그 다음에 깨어 있을 때의 평균, 밤에 잘 때의 평균 같은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이제 고혈압을 진단을 하는 거고요. 진단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먼저는 생활 습관.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가 식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럴 때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절한 혈압으로 낮춰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시술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이 고혈압이 지속되면 또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은 뇌혈관 질환, 뭐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부터 그다음 눈의 변화, 그러니까 시력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그 다음에 콩팥, 다리 혈관 모든 장기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뇌, 심장, 콩팥 이렇게만 중요해서 생명과 관계 있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압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질, 눈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과 관계된 장기 이외에 다른 장기들을 또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적절한 시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이 걱정되거나 고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능하면 본인이 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매일매일 의사가 약을 처방을 했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혈압약을 먹어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습관에서 식이 조절,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제 1번이고요. 체중.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비만이 되는 것이 사실은 혈압을 올리는데 꽤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유산소 운동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의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악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부하시면 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나한테 그냥 하나 불편함이 생겼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는 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으신 분들은 내가 고혈압 약을 한 번 먹으면 나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난 안 먹을래 라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혈압약은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부 반응을 갖지 않고 의사가 어떤 설명을 하거나 그런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선입견 없이 따라주시면 약도 끊을 수 있고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설명과 유익한 정보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고혈압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날들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편한 내과 김지희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